5월 20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스틴선, 후업이 CBDC 지원 준비돼 있다. 홍콩 통화청이 디지털 홍콩 달러 파일럿 테스트에 착수한 가운데 저스틴선 트론 설립자가 트위터를 통해 후오비는 디지털 홍콩 달러와 같은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아울러 트론 네트워크와 같은 블록체인 인프라는 CBDC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저스틴선, 리플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죠. 더불어 어제 홍콩 통화청에 대한 CBDC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자세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된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기반 인프라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의 세상이고요. 디지털 물질인 0과 1의 세상, 4차 산업의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준, 싱가포르 통화청, CBDC 국경 간 결제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결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싱가포르 통화청이 공동연구 보고서를 통해 결제가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와 상호 운용성을 검토한 결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는 국경 간 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결론냈다. 100% 당연한 부분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 어제 홍콩, 싱가폴, 중화권, 그리고 미국권 다 연결되는 걸 밑그림으로 한눈에 보셨습니다. 심지어 홍콩 달러를 발행하는 은행은 어디죠? HSBC,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중국은행입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아닌 중국 국영은행 중에 하나인 중국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HSBC, 스탠다드 차타드, 미국과 중국, 아시아,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다. 자, 보고서는 원자 결제 테스트에서 평균 처리 거래 건수는 초당 6.5건, 최대 47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 대기 시간은 평균 30초 미만이었다. 아울러 이번 연구에는 DLT, 서로 다른 분산 원장, 그리고 해시드 타임락 컨트랙트가 등의 기술이 활용됐다.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는데요. 뉴욕 연은은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의 심장입니다. 주인이라 봐도 무방해요. 바로 월가가 있는 곳. 뉴욕 연은뿐만 아니라 미국 중앙은행은 51개 주 민영은행들의 집합체이죠. 주요 기득권이 누구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 모건입니다. 아시겠죠? 러시아 디지털 루블 출시 초읽기. 6월이면 법안 통과한다. 중요한 소식이 나오고 있죠? 러시아의 CBDC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며칠 남지 않았죠? 6월이면. 러시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루블 법안 프로젝트는 이미 논의를 거쳐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오는 6월이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 미디어에서는 디지털 루블이 딜레이 될 수 있다. 아직 출시 미정이다. 계속해서 헷갈리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나 6월이면 법안이 통과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에도 디지털 화폐의 국가 간 결제 시스템 도입 고려한다며 디지털 루블 출시를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가 서구권 제재를 피해 중국과 협력 등의 CBDC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CBDC, 디지털 루블, 리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자, 이 사항은요. 자, 보시면 Foreign and Russia Experience of Blockchain Digital by Central Bank, Financial and Technology Company,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디지털 커런시, 그리고 테크놀로지 회사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회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여기 보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was the Bank of Russia project on cross-border transfer implementation. 러시아 중앙은행 프로젝트, 그리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그리고 크로스보더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테크놀로지 보이시죠? 여기 테스팅, 바로 리플이 사용된다. Using the 리플 플랫폼. 리플 플랫폼이 테스팅으로 사용된다. 자, 밑에 또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ccount open the National Payment System and Address in the 리플 네트워크.
국경 간 결제 리플 네트워크, 러시아 중앙은행, 그리고 CBDC, 블록체인 회사. 자, 밑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내셔널 페이먼트 시스템, 그리고 리플 플랫폼, work on creating the issue the reserve, use for XRP transfer, currency issued by each patient the national bank. XRP가 사용된다. 국경 간 결제 리플 네트워크, 러시아 중앙은행, CBDC. 자, 그리고 Development of Producer for, 여기 별표 5개 하겠습니다. 핵심 문구만 보시죠. Cross rate for the internal currency of Ripple XRP. 자, cross rate the for internal currency 리플의 XRP. 브릿지 자산으로서 브릿지 연결 핵심 자산과 외환 환전 송금 그 중심으로서 브릿지로서 리플의 XRP가 언급되고 있다. 러시아의 정리하면 CBDC, 러시아 중앙은행, 국경 간 결제, 리플 네트워크, 그리고 브릿지 자산으로서 XRP가 언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비단 러시아 CBDC뿐만 아니라 지금의 장세를 읽는 데 있어서, 지금의 판세를 읽는 데 있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는 아니겠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었어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2%를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쳐지게 되면서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미친 듯이 몰아들었죠. 그렇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 두 가지를 명분으로 미친 듯이 베이비 스텝, 빅 스텝,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으로 1년 만에 금리 5% 이상을 올려버렸어요.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고요. 경제파는 축소가 났고요. 자산시장 또한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러시아는 스위프트 망해서 배제가 되죠. 그리고 러시아는 무역 결제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쓰기로 하죠. 그리고 무역 거래를 유럽과는 잠김과 동시에 이 무역 거래를 중국, 브릭스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오히려 루브라 가치가 사상 최대치를 이르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었죠. 중국 국가 간 CBDC 실사용 테스트 완료했다. 러시아, 중국 무역의 디지털 루블 활용 계획. 미 외신, 러시아, 중국 무역의 CBDC 활용 계획이다. 자, 그런데 러시아의 CBDC에 리플이 오래전부터 이미 여기 보면 2016년입니다. In 2016, The Bank of Russia.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6년부터 이미 이 시스템에 대한, 이 블록체인에 대한, CBDC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었다. 리플 2023 디지털 커런시 어워드에서 2개의 영예 수상. 리플의 트위터로 가보면요. 리플은 커런시 리서치가 후원하는 디지털 커런시 어워드에서 2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스카 상은 올해의 디지털 통화 리더인 제임스 월러스에게 돌아갑니다. 리플 CBDC 팀, 디지털 통화 부분 최고의 지속 가능성 상을 수상하였다. 리플의 제임스 월러스가 보이죠? 리플의 CBDC 수석 책임자이죠. 자, 그리고 위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CBDC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구현되게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메타코를 인수했죠. 이 메타코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들이 누구인지 전 세계 지배다질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리플이 인수했다. 게임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제임스 K 필란 변호사가 SEC 리플 힘먼 연설 공개일자 일주일 연장 요청하였다. 제임스 K 필란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힘먼 연설 자료 공개 예정일자가 6월 6일에서 13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SEC와 리플이 자료 공개 일자를 일주일 연장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13일 SEC 전 임원인 윌리엄 힘먼의 발언이 공개될 예정. 자, 13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어떤 결과물을 미치게 될지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큰 그림에선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리플 이사회에 워렌 젠슨 임명. 리플이 이사회에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30년 동안 각 부분의 리더로서 가장 최근에는 닐슨의 CFO로 임명되었고요. 그 이전에 현재도 디지털 오션 및 잡케이스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경력은 보면 아마존, 델타 에어라인, MBC, 일렉트로닉 아츠 및 닐스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한번 하나씩 볼까요? 먼저 디지털 오션이라는 회사의 현재 이사회에 있습니다. 디지털 오션의 이사회 홈페이지고요. 여기 워렌 젠슨이 포함되어 있죠. 현재까지도 여기 이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바로 상장 회사입니다. 디지털 오션 홀딩스는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클라우딩 컴퓨터 플랫폼의 공급 업체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터에 관련된 회사이고요. 개발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 툴을 제공한다. 이 회사의 개발자 클라우드 플랫폼은 클라우딩 컴퓨팅을 단순화해서 개발자와 개발자 팀이 애플리케이션을 구현, 확장, 협업할 수 있게 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전반에 걸쳐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고요. 주주를 보게 되면 뱅가드와 블랙록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전체 여정을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개발자, 그 부분에 관련된 회사의 현재 이사회에 들어가 있다. 더불어서 일렉트로닉 아츠, 여기에서도 근무를 했었죠. 여기 또한 이 회사는 게임 콘솔, 개인용 컴퓨터, 휴대전화 및 태블릿을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 마케팅, 게시 및 제공한다. 감이 좀 오시나요? 소매 채널과 디지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자사의 게임과 서비스를 마케팅하고 판매한다. 자, 닐슨 시장 조사, 대표적인 전 세계 시장 조사 업체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마케팅하고 판매한다, 데이터를 관리한다. 콘솔과 PC에서 구독 서비스도 제공하며 모바일, 태블릿, PC 게임과 추가 콘텐츠는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와 같은 타사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무언가 데이터와 관련해서 깊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라이프램프, 여기에 사장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라이프램프 홀딩스는 글로벌 기술 회사이다. 고객의 데이터 활용을 돕는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연결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파트너는 데이터를 연결, 제어, 활성화하고 고객 경험을 혁신할 수 있으며 조직은 고객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친 데이터 액세스와 활용이 가능하다. 자, 0과 1의 디지털 물질을 데이터라고 하죠. CBDC 또한, 비트코인 또한, XRP 또한 0과 1의 프로그램 코딩 언어, 그 물질입니다.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 게 XRP 레저, 바로 XRP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은 각각의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가치를 매겼죠. 그리고 이 가치를 매긴 디지털 물질에다가 이동시키는 혈관들이 스위프트 2.0입니다. 데이터. 이것과 관련된 사람이 현재 영입된 것 같은데요. 어떠한 역할을 펼치게 될지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또한 주인장은 또한 어디일까요?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릿. 그들은 전 세계의 주인입니다. 자, 리플의 이사회에 여기 딱 워렌 젠슨이 새로 영입되었다는 게 보이시죠? 본 김에 리플의 이사회를 한번 훑어보시죠. 크리스 라슨, 리플의 창업자 중에 하나이죠. 그쵸? 창업자가 4명이 있었어요. 라이언 푸거에 의해서 2004년부터 기술이 축적되다가 2012년 바로 그 유명한 제드 맥케일러, 그리고 현재 세계 최고의 개발자 중 한 명으로 평가가 되고 있죠. 리플의 CTO인 데이빗 슈왈츠, 그리고 크리스 라센, 아서 브리또, 이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 라센의 이력을 보게 되면 당연히 IMF, HSBC, 금융 자금이 붙는 거죠. 수잔 에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 큰 영향력을 미쳐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리플의 현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사람의 이력을 보게 되면은 실버레이크와 야후가 있죠. 야후 뒤에는 손정희가 있겠죠. 실버레이크엔 누가 있다? 당연히 글렌 허친스가 있다. 글렌 허친스는 누구죠? 미국 중앙은행과 나스닥, 그리고 CME, CBOE, 선물 옵션. 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쿠야마 마사시. 이 사람이 뭐죠? SBI입니다. SBI. SBI는 당연히 누구죠? 소프트뱅크이죠. 자, 그리고 샌디 오코너, JP 모건과 무관하지가 않고요. 로지 리오스, 미국 재무부 출납국장입니다.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마이클 워렌, 백악관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한 명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연관지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그 전에 리플의 인사이드 아티클에 여기 워렌 젠슨을 임명하면서 여기 밑에 보면 로지리오스 전 미국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이 아니고 미국 재무부 출납국장입니다. 그리고 전 JP모건 체이스, JP모건의 최고 규제 업무 책임자 샌디 오코너, 아까 언급을 드렸죠? 그리고 마이클 워렌이 언급되고 있죠. 이 마이클 워렌 또한 보면 클린턴 대통령 시점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 상임이사를 역임했고요. 미 노동부 장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첫 임기 동안 백악관 대통령 인사실에 선임 고문이 되면서 정부 경제기관의 임명을 감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그를 해외 민간투자공사 이사회에 임명했습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리플 이사회에 포진되어 있다. 또한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수자네티, 이분 또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인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2023년 빌더버그 컨퍼런스입니다. 빌더버그가 그럼 뭔지 잠깐 보고 갈까요? 빌더버그는요, 전 세계 엘리트 그룹의 비밀 회의입니다. 빌더버그 그룹, 빌더버그 회담, 빌더버그 클럽으로도 부르기도 하며 최초 개최지인 네덜란드 현지 발음대로 빌더버거라고 합니다. 주로 미국, 유럽, 왕실 관계자, 귀족, 국제금융계 인사, 국가수반, 정치가 등의 거물들이 1년에 한두 번 고급 호텔을 전세내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정치, 경제, 환경 문제와 같은 다양한 국제 문제를 논의한다. 사실 빌더버그의 확장판은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이 뒤에 로스차일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멤버로는 데이비드 록펠러, 헨리 키신저, 조지 소로스, 맨 버냉키, 빌 게이츠 등 내노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질비하며 대부분이 UN,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미국 외교협회, 상극위원회 등의 멤버이기도 하다. 사실 전 세계의 모든 부분들이 질서가 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바로 수자네트가 참여가 2013년도 이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대단한 사람들,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질서를 정하는 한 명 한 명이 여기 다 참여가 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회장뿐만 아니라 구글 회장, 오스트리아 재무장관, 외교관계위원회 공동의장 전 재무장관, 그리고 포르투갈 외무장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여가 되고 있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 총재이자 현 ECB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참여했었다. 당연히 헨리 키신저 또한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 잘 안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HSBC 그룹 회장 또한 보이죠. 전 프랑스 총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부회장, 노르웨이 외무장관,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스위스 국립은행 이사회 의장 헨리 키신저가 여기 딱 보이죠. 헨리 키신저가 어떤 사람인지 지난번 방송을 통해 언급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사우디, 중동의 달러 패거를 만든 역사적인 인물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수자네티 또한 언급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자, 코인데스크의 예전입니다. 2017년 1월 21일이에요. 전 리플의 CEO, 바로 크리스 라슨, HSBC의 신기술 자문위원회에 합류하였다. HSBC 기술자문위원회의 전 리플 CEO를 영입했다. 크리스 라슨. HSBC는 영국의 넘버 1 은행입니다. 홍콩 달러를 가장 고액권을, 그리고
홍콩 달러를 발행하는 은행 중에 세계적인 은행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어제 홍콩 CBDC에 참여했던 HSBC, 이 안에 항생지수를 만들어내는 항생은행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오래전부터 설계 작업을 끝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 XRP 랬죠. 1분기의 성장함에 따라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XRP 원장은 네트워크 활동, 프로토콜 수익 및 1분기 XRP 가치에서 성장을 보였다. 소송과 관련 없이 XRP 레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계속 언급을 드렸죠. XRP 레저. 얘에 사용되는 부분은 디지털 인쇄기이다. 첫 번째가 넘버원, 노일 이유는 CBDC, NFT, 스테이블 코인과 각종 토큰들. 자,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와 메타코 인수와 관련지어서 제가 상당히 전통 트레디파이와 융복합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자동화 마켓 메이커를 통한 바로 덱스. 자, 이 부분에서 XRP 레츠는 이제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CBDC의 세상이 왔나요? 오지 않았죠. NFT의 세상이 왔나요? 아직 오지 않았죠. 메타버스의 세상이 왔나요? 아직 오지 않았죠. 오기 전 단계입니다. 막상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XRP의 값어치는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에 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만, XRP 가격뿐만이 아니라 시장만 1000배 이상 상승한다, 성장한다, 그 말씀을 드렸죠. BIS에서 보고에서 발표한 현재 은행들의 코인, 암호화폐 이 부분에 대한 익스포저 비중은 0.001에서 0.0003에서 0.0005다. 즉 1000배 이상 성장한다. 당연히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겠죠. XRP 주요 종목 최고 주간 실적 배경은, XRP의 가격이 상승한 이유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SEC와 소송의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메타코를 인수했던 부분. 자,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큰 그림은 정해졌다 생각을 하고요. 가격을 좀 보고 갈까요? XRP가 최근에 며칠간 상승했죠. 거래량도 살짝 동반이 되면서 저는 그래도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고 설계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언급드렸다 생각을 합니다.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현재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죠. 거래량도 현재 쭉 줄어들어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한 장세를 보이고 있죠. 거래량도 쭉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코인 시장이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량 급감, 연초 이후 최저치, 2023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급감해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시장이 제 개인적으로 뒤집어질 시간이 다가온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백데이터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코로나가 끝이 났습니다. 일본 12만 명 노마스크 떼창, CJ ENM 한류코스트 대흥행이다. 코로나가 공식 해제가 되었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은행업 스트레스로 금리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될 수도. 다음 달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 발표. 그리고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다시 교착. 이거는 지나갑니다. 내주 바이든 메카시 담판이 최대 고비일 듯. 시장에서는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합의하면 암호화폐 랠리 가능성 높아질 것. 이것 또한 당연히 작게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상 중단 발표와 함께 바로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면 코로나는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었죠. 다가오는 제2의 팬데믹, 제3의 팬데믹 이전에 경기를, 시장을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급감해 있겠죠. 그들은 열심히 개수를 모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폭등을 시켜놓고 끊임없이 이전과 함께 개인들에게 넘기겠죠. 물론 그 과정을 거쳐 나간 다음에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제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디지털 상공회에서 의회에 가상자산 위한 별도위원회 조직 요청하였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CT, 피델리티 등이 후원하는 암호화폐 로비그룹
디지털 상공회의소가 미국 의회에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기술 솔라리움 위원회를 조직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위원회 명칭은 과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을 막기 위해 조직한 솔라리움 프로젝트에서 착안됐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의회가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규제 분야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등 적대국이 미국의 리더십과 달러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 명분이죠. 이미 물밑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함께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들이 전 세계 리더들과 함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렇게 명분을 제시하고 뒷구녕에서 무언가 만들어 나가겠죠. 따라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자, 소송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리플의 CBDC 책임자인 제임스 월러스죠. CBDC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본인의 흔들리는 멘탈 관리를 잘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죠. 그게 마라톤을 완주하느냐 못하느냐 그 가는 길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